일단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캠프 특보라는 사람은 불을 내고 있고 후보는 불을 끌어다니는 참 희한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이거는 표면적인 현상적인 측면이고요. 네.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 전 총장 측은 앞으로는 가까워지기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정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거거든요. 당원상으로 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당내 세력들하고 계속 갈등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결국 이 보수 야권의 중심축, 구심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감정 싸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일 한 주간지가 뭐 윤 전 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했어요. 이 전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무시하면 사실 되는데 바로 거기다 맞받아칩니다. 운전대 뽑아가려고 하는 거다. 네. 8월 경선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윤 전 총장은 또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반응 내놓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윤 캠프의 특보란 사람은 다시 이준석 대표 내려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뭔가 하나 이렇게 돌출하면은 이걸 그냥 누구 하나가 그냥 자제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다 말을 얹어가면서 사태를 네. 키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상대가 미운 거죠, 사실 지금.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후보를 나중에 가서 후보 만들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네.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윤 전 총장 측이 외부에서 들어와 놓고 기습 입당부터 시작해서 당을 마치 지금 지지율 20-30% 정도 나온다는 이유로 당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뭐 오늘 이제 윤석 대표가 사과하고 네. 선관위원장을 이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인선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잠복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어떤 작은 충격이나 작은 네. 그 설화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까? 네. 전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작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것이 막 커지기 직전에 윤 전 총장이나 이 대표가 나서서 수습을 하고 그래서 눌러놓으면 다시 또 터져나오고 지금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을 했고 캠프 측에서도 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SNS에 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길을 모르면 물어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훈계하는 얘기를 또 올리기도 했고요. 유튜브에서는 또 비판하는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영상 특보가 항상 네. 유튜브에서 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네.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 이준석 대표가 사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통합특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공보팀이나 대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통합특보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민영삼 특보를 영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호남 분이라서 호남 쪽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입된 분인데 본인은 그거보다는 좀 언론 쪽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그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특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분이 하는 말에는 보통 누구누구 캠프의 뭐 특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캠프의 하나의 의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영삼 전 특보의 얘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특보분들도 네. 좀 몸조심, 마음조심, 말조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다시 한번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론가님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그야말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서서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이 논란을 수습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기자나 기사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캠프 측에서 누군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의원실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쟁 주자들 의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 안에서는 어떻게들 말씀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한데 네. 제가 이니셜을 좀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심하고 있는 윤석열 캠프에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S모 이제 실장이에요. S모 실장이고, 의원실 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K모 의원실에 네. 어떤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기자분한테 쉽게 편하게 옛날부터 좀 친했으니까 뭐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도 캠프 내에서 중요한 실장을 맡고 있고, 또 한 분은 윤석열 총장의 예를 들면 오른팔의 보좌관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전과 같이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분들도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당에서는 그래 뭐 저런 얘기를 진짜 뭐 캠프 내에서 했을까? 라는 것이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 비대위가 구성이 되려면 현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최고위원들이 8명인데 5명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과반수 이상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황된 소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어느 밥자리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네. 기자분이 너무 진중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아유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전혀 이런 분위기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내 후보들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고 좀 공격하는데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우리가 같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한 팀으로서 당에 들어와서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지금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어? 얼마나 이거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후보들이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하나의 정쟁거리로 삼았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뭐 장사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래요. 싸우고 난 사람한테 물어봐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수장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거죠. 근데 별일 아닌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저도 이 상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비대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아마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거고 정리된다. 저걸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된다고 할 때 윤 전 총장을 말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마 후보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특히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 아마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아마 윤 전 총장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캠프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래잖아요. 아마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녹음 파일 공개하지 않아서 더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 봉합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그때 논의됐던 내용이 그 주간지를 통해서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에서 똑같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고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어찌 보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 당이 흔들리면 대선 후보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1위 후보로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대위 논의가 아마 흘러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민영삼 특보가 전 특보가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두런두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얘기처럼 아마 의도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 체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경선 룰 문제 계속 남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아마 부딪히는 지점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호출될 가능성이 저는 네.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윤 전 총장 측은 이렇게 해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율만 높게 나오지만 다른 후보들은 지지율이 좀치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투력을 보여줘야 해요. 자기 지지층한테. 그러니까 일제히 최 전 원장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네.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전부 다 지금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것도 윤 전 총장을 계속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당이 막 움직여가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님, 저기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국민의힘과 당권 주자들 간에 분란을 좀 조장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많이 따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와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 이런 눈초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작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당신이 사과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이 사과해야 될까요? 아마 안 하겠죠. 본인이 한 네. 것도 아닌데 특보 지금 해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과한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책임론이 제기되지 않겠어요? 그럼 아마 당내에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역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좀 경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조금만 우리 기억을 되돌리면은 7월 말에 갑자기 기습 입당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입당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다면 대표랑 같이 손 번쩍 들고 네. 같이 입당 모양새 잘 만들었다면 아마 이후에도 갈등이 좀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 패싱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입당해버리고 난 다음에 계속 뭔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계속 윤 전 총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은 문제예요. 다른 후보들은 윤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 나오니까 후보들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존재감 없는 후보가 자꾸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틈을 비집고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목소리가 더 나오고 그 기저에는 당을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네. 다른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더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주도권 다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전반적인 분란에 대해서 모든 분란 등등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경선 일정 곧 출발하게 되는 만큼 이런 갈등을 수습하고 어떻게든 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했으면은 일단 일단락이 된 걸까요? 일단락이 지금 이 논란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고개를 숙이는 방법으로 논란을 이제 잠재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논란도 이준석 대표가 뒤로 한 발 물러서고 토론회도 발표회로 뒤로 물러서고 이번 논란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계속 취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논란 가지고 다른 후보에서 문제 삼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굳이 제가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를 계속 뒤로 물리는 방법으로 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당대표로서 대표의 역할과 권한이 있는데 이준석을 아예 눌러버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지금 당대표 선출될 때 2030 세대의 기대를 모은 이준석 현상을 얻고 갈 수 있을 거냐. 그런 것의 한계가 아주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 없는 당대표로 그냥 아예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안 좋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 아무리 뭐 경선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좀 모양을 살려주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중도 확장이나 네. 아니면 젊은 층의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에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선관위원장도 발표가 됐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선관위원장을 맡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경선 잘 되겠습니까, 교수님? 경선 잘 돼야죠. 네. 그래야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홍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홍원 위원장이야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네.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하고도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된 거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힘없는 야당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기 여당 얘기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넘겨보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얘기할 지점은 많습니다. 오는 25일에 이제 비전 발표회가 열리게 되고요. 26일에는 선관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선 일정이 전개되는데 이 이야기는 아꼈다가 다음 주에 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